안 들거든요. 근데 드신 분 저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옆 사람이 들어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당당하게 혼자 드셨어요. 너무나 대단하신 분 같고, 혹시 옆 사람이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오늘 엄마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 왔다. 이 자리에 함께 있다. 야, 평일날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진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말 제가 더 에너지 많이 받고 갈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실은 그냥 제가 왜 뉴스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사업 설명하면 그거에 대한 그 틀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나는 뉴스킨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거를 시작했고, 이거보다는 그 강한 느낌 있잖아요. 그 이끌림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정말 성장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거를 푸는 게 참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했었었지를 초점을 두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저한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해서 이 일을 잡았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도 과연 오늘 뉴스킨 최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뉴스킨 사업 설명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 그냥 제 얘기 하다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그냥 여기 서울에서 왔다고 하지만 저는 충북 음성구 금왕을 무등에서 이거는 오보고요. 서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저도 서울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을 매일 하면서 뉴스킨 팀에 때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면허도 없었어요. 뚜벅이로 지금도 없어요, 면허. 한 번 잘못됐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피곤하죠, 저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티베트를 갈 때까지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대몬도 다 그렇게 다녔었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저의 간절한 이유들이 어떤 거였는지 오늘 사장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제목은 파이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부제목이 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년 후의 완벽한 삶.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 나는 입문한 지 1년 미만이다 라는 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뉴스킨을 선택한 지금부터 5년 후에 나의 삶이 완벽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구해주죠. 요즘 구해줘 버전 너무 좋아요.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뉴스킨이 정말 힘든 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일이 참. 내가 사실은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돼 있겠다, 이게 정해지면 사실 뉴스킨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일은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 불가하다라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저는 믿었었어요. 입문해서 믿었어를 넘어서 어떤 단계였었냐면 저게 42여만데 혹시 그 공감 가는 분 계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어야 돼. 내가 본 이게 진짜여야 돼.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건 진짜 사실이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실 뉴스킨을 만나고 좀 뛰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편하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건데, 아마 오늘 제 강의는 생각을 그냥 되게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강의가 될 것 같고, 저는 많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들어주시는 청중분들께서는 저의 질문을 되게 많이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목적이나 사장님들의 와이를 좀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지금부터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우리 2명만 적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대구 세미나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못 적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못 적겠냐고 했더니 2명이 아니고 1명이래요. 유들이 참 없죠. 1명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꼭 2명이라는 숫자에 갇히실 필요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2명이 있다라면 그거를 편하게 적어보실게요. 자,
억지로 짜내서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당장 질문에 바로 딱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적어보셨어요? 네. 지금 난 2명을 적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적으셨네요. 혹시 우리 여기 2번째 줄에 계신 우리 남자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명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하정열 이명희 사장님.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을 적으신 분. 이거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분들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리더 사장님입니다. 스폰서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또 한 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또 손 들었던 분 중에 또 손 드신 분 2분을 난 적었다. 우리 너무나 예쁘신 사장님. 김지영, 박민영. 자, 누구시죠? 저희 스폰서. 저는 분명히 사전에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좀 즉석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뉴스킨에 왔었을 때 이게 제 멘탈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놨었던 부분이었었어요. 행복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뉴스킨 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누가 가장 행복하지? 저 삶을 담고 싶지? 이런 분이 전 사실 없었었어요. 근데 뉴스킨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뉴스킨 안에서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저 99%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스폰서 사장님들을 적으시더라고요. 전 사실 그것만으로 이거 사업설명 끝난 것 같아요. 누군가 닮고 싶어하는 삶이다? 누군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2명은.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고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간 선배의 모습이야. 근데 다른 조직 안에서 그 모습이 닮고 싶다라는 사람은 전 여지까지 만나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거만으로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 또한도 누군가의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닮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바깥 세상에서 살 때, 그러니까 여기 뉴스킨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야, 니네 세상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니네 것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인정합니다. 여기 우리 세상 맞잖아요, 그죠? 바깥 세상이랑 확실히 달라요. 우린 아니야. 우리 똑같은 사람의 이게 아니라 우리 또라이 같다니까요. 여기 랩통을 했다는 거 아니고 제정신은 아니야. 일단은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보통 삶을 살 분들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라이가 또라이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희 집단 또라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다른 삶을 살 1%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왔었을 때 저는 인정해요. 맞아, 나는 다른 삶 살아. 우리 세상 맞아 있어. 뉴스킨 세상 반드시 있어. 너네랑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야. 근데 그런 자부심이 더 커요.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 보여서 행복해요. 저는 이 일이 그렇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고, 자, 그 사람들이 떠오른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떠올랐을까? 그럼 아까 하정열 사장님을 얘기하셨던 우리 남자 사장님은 왜 그분들이 바로 떠오르셨나요? 어떤 점 때문에? 그 두 분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 그 자체. 그 두 분의 삶이. 우리 또 아까 사장님은? 저도 같아요. 그냥 그분들 모습을 담고 싶다. 그쵸. 자,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내 주변에 이렇게 담고 싶은 살, 저분들 인생이라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준 적도 없지만 제 주변에서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는 가장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삶이 부러운 건 아니었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차,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희 동네에서 졸부였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잘 살았어요. 제 기준에. 왜냐면 집안 대대로가 다 금방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저희 동네가 금왕이에요, 이름이. 근데 금왕이 정말 금이 많이 나와서 금왕이에요. 이게 과거에. 그때 부자가 되신 이렇게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집안은 대대손손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는 내 친구가 제일 부자였었어요. 그 친구는 뭐 이렇게 뭐 어디 취직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 가게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었었고 타고 싶은 차 탔었었고 그리고 그 언니나 뭐 그 가족은 다 예체능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유학도 다 갔다 오고 그냥 이런 게 제 기준에서는 그냥 잘 살고 행복한 거에 대한 그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게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였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친구의 삶이 부러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선택권이 부러웠던 거지 그 친구의 삶이 부럽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 안에서 이렇게 담고 싶은 삶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20분도 넘어요. 20명도 넘어요. 너무 많아요. 여기 리더분들 중에서도 있고요. 부산에도 계시고요. 대구에도 계시고요. 전국에 저는 제가 담고 싶어하는 그 삶을 갖고 있는 리더분들이 뉴스킨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게 일단 내가 이곳에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내가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지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미리 생각해 보신 분? 그러면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앞에 우리 노트를 딱 펴놓고 계신 우리 베이지 색깔 원피스를 입고 계신 사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장님한테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사장님의 성공의 기준은 나한테 부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권리소득이 있어야지만 사장님들이 원하는 사장님이 꿈꿔왔던 그 삶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사장님한테는 지어내시면 안 돼요. 진짜로 딱 내가 이 정도의 커미션이 있으면 이게 매달 나와. 그리고 이게 내가 매달 출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뉴스킨이 말하는 완벽한 그 권리소득을 내가 만들어낼 거고 그게 매달 나올 거고 그게 확정이야 확정.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럼 그때 돼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버킷리스트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사장님한테는 얼마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했는데 천만장자가 돼야 그거는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독한 끼로 스폰서 사장 혹시 김혜경 사장님이에요? 맞아 그럴 법해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만장자 저는 은퇴 없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지금 얼마 정도가 있어야 내가 꿈꿔왔고 내가 살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를 내가 다 지워갈 수 있는지 자 한번 다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사장님들이 정말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그 질문을 한다는 게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제가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이 부분을 꼭 터치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정해볼게요. 나는 그게 원래부터 명확하게 있었다. 손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베이스 가운데 그 사장님 얼마십니까? 1억입니까? 자, 1억을 가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일단은 가족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삶을 함께 선물해주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뉴스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시고 싶고 가족들한테 내 삶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 야 사장님 1억 원치 사고 싶으신가 보다. 사고 싶은 게 진짜 많으셨나 봐요. 누가 많이 안 사줬나 보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 많은 분들도 돕고 싶고 그리고 또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의 해시기도 많으신가 봐요. 그죠? 저도 해결할 거 많아가지고 알아요. 매달 이상상 하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여기 뉴스킨에 오면은 입문하자마자 저희가 목표를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뉴스킨 안에서 성장을 저희가 꿈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오류가 빠지는 게 남의 목표를 카피해요. 근데 그게 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 순간 사장님들의 비즈니스가 진짜 가슴 뛰게 이렇게 뛰쳐나갈 수 있는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삶들을 다 적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다 적어보고 그럼 이걸 살게 하려면 나한테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시간과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걸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사장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걸 꿈꾸고 이 안에서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누스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살려면 우리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누스킨에 왔을 때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여기 돈돈거려서 싫어요. 이런 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사실 누스킨에 돈을 안 벌러 오시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떠나시는 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아무리 수용하려고 해도 수용이 안 돼요. 왜 온 거지? 저 이 생각 사실 들거든요. 바깥에서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면 바깥에서 했어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내가 꿈꾸는 그 삶이 바깥에서 살게 해주는 그 도구로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돈 해야 되는 거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 돈돈이 우리가 누구 사기쳐서 버는 돈인가요? 아니에요. 이러한 목적들을 되게 많이 찾아주면 찾아줄수록 돈을 버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주면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일은. 그래서 이 질문들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만 남들도 명확하게 이걸 세워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뉴스킨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자면 우리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나 이렇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되게 어렵죠? 자,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라고 하면 적어질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반드시 세우고 나서 뉴스킨을 좀 제대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왜 내가 밤낮 없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야간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자영업을 열심히 뛰어들고 있지? 왜 나 쉬지도 못하지? 왜 아이도 못 보면서 일하고 있지? 근데 결국에는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돈을 버는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왜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잡자이신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전직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뉴스킨이 전업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뉴스킨을 토대로 적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내가 왜 돈을 그동안 벌고 있었지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제가 잠깐 동안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할 거예요. 무자비로요. 이제는 손들으라고 안 할 거예요. 여기 뉴스킨에 입문했을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었던 건 뭐였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던 분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바깥에서도 굉장히 치열했던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신 걸 알았어요. 전 사실 바깥에서 그냥 직장 생활만 10년 동안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성실의 기준은 출퇴근하고 그냥 회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겠지. 근데 여기 뉴스킨에 와서 정말 멘붕이었던 건 그렇게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 이곳 안에서 더 치열하게 뉴스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 일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게 만들까? 그런 것도 사실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적어지세요?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잘 적어지신다. 혹시 한 7분 드셨어요? 7분? 나 솔직히 잘 안 적어진다 지금. 나머지는 뭐예요? 저 3개밖에 안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혹시? 혹시 적어지세요?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명확하게 쓰세요. 발표 안 시킬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발표 안 시킬게요. 자, 나는 적었다. 손. 자, 진짜 많은 분들이 적으셨네요.
저는요 이걸 적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어요. 다 적어봤더니 저는 이것 때문에 돈 벌더라고요. 차도 아니었고 사실은 명품백도 아니었고 사실은 막 의리의리한 집도 아니었고 엄청난 물질적인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삶 자체를 굉장히 결핍이 많았구나. 이거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누수킹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어요.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생활비 계산하느냐 머리 굴리지 않고 싶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뉴스킹을 안 나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여봤던 용돈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전 직장생활 하면서 나름 250만 원, 300만 원 월급쟁이가 모든 생활비 다 제외하고 월세 제외하고 저한테 그 정도도 사실 되게 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매달 드리지 못했어요.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 능력에 기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친구들 중에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내들은 거의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야 되잖아요. 부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 생활에 맞춰서 모든 가정의 선택권이 다 맞춰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서 사실은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 나는 맞벌이를 했으면 했지 저렇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강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동료가 돈을 빌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뭐 어디 갔어? 얘들아 어디 갔어? 제가 혼자 막 넘겼죠?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 정해주고 싶지 않고 제 주변 친구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빠 월급에 맞춰서 아이를 가르쳐요. 아빠 월급에 맞춰서 이걸 배우게 하고요. 아빠 월급에 맞춰서 외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왜? 월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밥 먹고 얼마씩 걷어내야 맨날 눈치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맨날 밥을 신나게 먹을 땐 좋아. 근데 마지막에 야 12,900원 20원 입금해. 한 사람이 결제하고 12,900원씩 넣어. 근데 사실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 내가 여유만 있다면 매번 만났을 때 내가 밥값 계산해주는 친구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돈 많이 벌어도 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뉴스킨 만나기 전에는 누가 잘됐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겉으로는 축하해야지만 사실은 손 뒤에는 칼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이 축하하지 않아. 이게 내면 안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된다는 거 그렇게 사실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사고 쳐도 남자가 경험이 하면서 쿨하게 다 들려줄 줄 아는 거죠. 저는 남편이 사고 치셔서 이건 진짜 꼭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너무 쌍남자예요. 쌍남자예요. 쌍남자. 너무 과한 남자시라서 사고를 칠 거면 제대로 치고 돈을 투자할 거라도 제대로 쳐요. 소심하게 요거 한해서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빚을 져버리는 세상이 어차피 할 거야. 근데 솔직히 저 남자들이 그러는 거 막 이렇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소심하고 남자가 배포 이렇게 작은 거보다 낫다 생각해요. 젊었을 때 실패도 빨리 해보고 그래야지 질질 짜고 고통도 겪어보고 해야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사업을 3번을 시도합니다. 근데 제 남편의 직업은 액션 배우예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특수 직업이라서 원래 25살 때부터 억대 연봉자였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한 친구였고 돈도 정말 많이 버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신랑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가 돈의 값어치도 사실은 많이 모르고 꿈이 액션 배우인데 액션 배우를 이룬 거예요. 20대 바로. 초등학교 때도 준비했대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때도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도 준비했대요. 그래? 대단하다 이랬지. 근데
초등학교 때 준비해서 자기 20대 때 입은 거래. 근데 그래서 성인이 된 순간 신랑은 바로 꿈을 이뤘어요. 꿈을 이뤄서 그게 자기 세상인 양 너무나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도 살았거든요. 그 액션 배우라는 직업 속에서.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항상 불안한 게 뭐였냐면 액션 배우의 수명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질문한 적 있어서 오빠 그쪽 계열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선배가 몇 살이야? 라고 했더니 45이래. 그럼 45이 너무 뭐해? 했더니 감독으로 잘 돼서 빠지거나 근데 감독으로 성공할 일은 0.0000 몇 프로 하늘의 정말 별따기 수준 아니면 대부분 뭐 개인 체육관을 차리다가 아니면 자영업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전문직을 초등학교 때도 준비했대요. 그게 대대해서 초등학교 때도 준비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은퇴하면 자영업 한다는 거가 그 전에 그때 신랑도 자기가 그게 불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서 항상 나중에 사업, 제 사이드작 이게 자기한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합류해서 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업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 한마디로 바지 사장 한 거죠, 바지 사장.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번을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합류해 있지도 않고 투자식으로만 하니까 그게 돌아갈까요? 경험도 없고 3번을 굉장히 크게 말아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랑 결혼할 때 마이너스 2억 5천이라는 빚과 함께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저희 신랑은 억대 보험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사실 팔자 고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둘이 서로 이렇게 딱 실생활을 오픈한 순간 불알 두 쪽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잘 나갔는데 나 만나고 잘못된 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약간 멘탈이.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신랑이 그렇게 말아먹지 않았으면 전 사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빚 있다고 버리실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자가 더 우리가 있어야지. 아니 결혼 선택한 거 장난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10년 연애 결혼했어요.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가족 같은 관계를 넘어서 있는 좀 끈끈한 뭔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3번 말아먹으니까 그렇게 쌍남자였던 저 사람이 몸이 점점 구부러지더니 발구멍에서 멸치가 될 거야. 이렇게 알죠? 생선 휘는 생선 강물에 잘못 빠지면 휘는 거 알아요? 그 모습으로 맨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고시고 생각을 해봐도 2억 5천이라는 빚을 우리 부부가 다 차감하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로 절대 계산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안 써도 못 갚아요. 매달마다 200만 원을 쓰지 않고 맨날 평생을 모아도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언가를 엄청 찾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 돈 때문에 저희 부부가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내 생활이 궁핍하고 당장 저희가 막 이자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이런 삶이 막 현실로 오니까 사랑은 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돈이랑 상관없이 가정 환경은 너무나 무섭게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뭔가 사고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이 온다면 사실 버틸 사람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나락에 우리 부부가 코너에 굉장히 몰렸었을 때 이제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뉴스킨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한데 이게 강해졌어요. 이거 구라면 너를 다 죽일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거짓말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진짜 해야 된다고 이게 약간 혼자 나만의 세상에 너무 갇혀서 뉴스킨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고 싶어요. 가족들끼리 빌려주고 받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보기 좋지 않고 근데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면 사실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도 되거든요. 그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그 액수가. 근데
빌려주면 이틀 뒤부터 울어. 일주일 뒤부터 울어. 근데 그게 사실 빌려주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믿으니까 빌려줘놓고서도 못 믿는 거야. 왜? 저 돈이 나한테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가 또 깔려있기 때문에 너무 싫어. 그냥 이런 게 너무너무 저는 싫었거든요. 야 괜찮아, 형번 나중에 천천히 줘. 빌려줄 때 이렇게 쿨하게 주고 싶은데 너 18일 기억하고 있지? 친구야, 까먹지 않았지? 야 이틀 남았다 이런 거 이렇게 사채업자처럼. 기분이 울적할 때는 온종일 잠만 자고 싶고요. 저 사실은 진짜 잠 많아요. 원래 정말 잠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신랑도 저한테 제일 많이 그런 소리 했던 게 뭐냐면, 야 너는 옛날에 연애할 때는 네가 눈 감고 있는 모습밖에 못 봤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눈 뜨고 있는 모습밖에 못 봐서 너무 피곤하다니까 저를 보면.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하냐는 거죠. 무엇이. 저 진짜 온종일 잠자고 싶어요. 지금도 솔직히 아직 제가 원하는 성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금 이렇게 부지런달면서 사는 거지. 저는 돈과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딱 수입의 그 목표가 완전히 은퇴하는 순간 저는 방구석에서 절대 안 나올게요. 아무도 찾지 마세요. 진짜 부탁해. 파트너한테 맨날 그래요. 나는 안 나온다. 난 치과할 거다. 사라질 거다. 찾지 마라.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의외로 외향적이지가 못해요.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다 바뀌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완전 3%. 완전 가식적이에요. 이보다 하나 더 가식적이에요. 집에 가면 세상 이렇게 집에 가면 시체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나요. 모든 에너지 바깥에 다 쓰고 집에 가면. 그 저희 신랑은 저를 예전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씻어야지. 예전에 샤워를 그래도 매일 해야 돼. 오늘 또 물어봤습니다. 너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씻어야지. 나 어저께 씻었는데 왜 2번씩을 씻어? 그래도 요새 하루에 2번은 샤워를 해야 돼. 아니야, 나는 한 번에 하면 돼. 부족하면 이틀에 한 번 하면 돼. 근데 그게 나는 오히려 누워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하고 싶어요. 이것도 야 내가 다 될게. 너 그냥 시간만 빼. 이런 거 데리고 가는 삶. 월급만 기다리면서 맨날 못 빠지게 살았어요. 근데 그 월급을 한 번도 현금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무슨 느끼죠? 통장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사실은 이거 사실 없는 돈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것들이 지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왜 그거 소름 끼치는 짓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 못 만져봤어. 뽑아본 적이 없어. 지네끼리 그 입출금 다 해서 니들밖에 안 받는데 어때? 썼대. 알아서 다 빼가. 근데 이것도 지들끼리 안 보이는 세계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음모론? 진짜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너 더 소름 끼치는 거? 카드값 다 내고 생활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뭐 핸드폰 뭐 보험료 다 나가고 나면 한 푼도 못 만진 채 다시 카드로 또 살아요. 그걸 계속 돌려받기 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나중에 이 카드가 내 돈인지 통장이 내 돈인지 의미 없이 이렇게 왜 내 삶을 그냥 매달 메꿔가는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소름 엄청 끼치시는데 지금 털 쓴 거 다 보여요. 제대보고 싶은 거예요. 한도 신경 안 쓰고 체크카드로 다 질러대는 거. 그 돈 걱정 없이 쇼핑하고 싶어요. 항상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대비 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한정되어 있는 삶을 너무나 살았기 때문에 내 수준에 요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내 수준에 요 정도 퀄리티면 괜찮은 거야 라고 가격 대비 괜찮은지를 수도 없이 뒤져봐서 뭐야 왜 여기가 더 싸게 팔아? 그러면 바로 그 사이트 배신하고 옆으로 가고 하는 세상이지. 남편과 가족들과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 제일 컸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남편, 내가 정말 아끼는 가족들. 근데 항상 그 원인을 캐고 또 캐고 보면 그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까짓 거 얼마 된다고. 사실은 되게 큰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몇백억 원 싸울 애들도 아닌데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싸운다는 거지. 그게 사실 너무 징글징글하기 싫었었고요. 가끔은 집 나가서 호텔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그렇게 있어요.
왼쪽에 테레비 돌려놓고 호텔에서 자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혼자 확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 모시고 이건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통 크게 싸고 싶어요. 쏘고 싶어 싼데 쏘고 싶어. 뭘 싸면 아버지 친구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니네한테 이거 다 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저한테 디테일한 상상이 있어요. 리무진 버스 아시죠? 비행기 비즈니스랑 똑같이 나와 있는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20명도 탑승 못해요. 그래서 정예 멤버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정예 멤버들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여해드리는 게 저한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여행 타고 되게 편하게 갔다가 되게 편하게 놀고 오게끔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저한테 버킷리스트 있거든요. 20년 된 꼭 이뤄야 돼요. 이게 벌써 1년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살고 싶었던 건 이런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적고 나니까 너무 슬펐던 건 이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게 막 엄청난 100억짜리 빌딩이 갖고 싶고 내가 막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고 이런 거면 내가 억울한 짓 알아도 안 하. 사실 보통 삶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제가 여기 뭐 엄청 돈이 많이 있어야지만 꼭 필요한 목록들인가요? 이건 사실 우리가 시간이랑 돈의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이것들을 못하고 산 거에 대해서 언젠가 되게 억울함이 왔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31살이었고 그 31살에 결혼도 동시에 만났고 결혼을 만났죠. 그때 결혼을 동시에 만나면서 굉장히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고 결혼하고서 더 소름 끼쳤던 건 왜 같이 버는데 더 모자라지? 나 혼자 벌었을 때는 그래 혼자 벌었으니까 모질라. 근데 둘이 합치면 돈이 더 많아졌잖아. 근데 왜 더 많이 모자라지? 아 부부가 결혼한다는 건 정말 많은 가정들이 엮여있구나 이것도 알아요. 집안이 합친다는 건 저희만의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는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다운 삶을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제 현실은 어땠냐면요. 직장생활 10년 차였고요. 그냥 LG전자 입사해서 여기가 그냥 내 맛이다 하고 평생 살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임신해서도 다니고 출산휴가 갔다가 또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내 끝은 저기겠지? 그리고 연봉 괜찮으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 또래보다 좀 더 괜찮게 보니까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다고 왔거든요. 열심히 직장생활 10년 차 했었고 매일 쳇바퀴같이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활, 똑같은 패턴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기계처럼 내 삶이 움직여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40살의 삶. 내가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면 내가 31살에 이 딜레마에 엄청 빠져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무언가 여기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나는 40살에도 이 그지 같은 고민을 또 똑같이 하고 이렇게 앉아있겠구나. 매달 마이너스 50만 원씩 저한테는 한 게 없었어요. 그걸 매일 카드로 돌려받게 하면서 내가 사치가 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남들처럼 허황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왜 삶이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삶에 정말 만족하시는지 나 참 이대로 괜찮은지 고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버킷리스트들 사장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들일 거예요.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본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 실천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뉴스킨을 선택했었을 때 정말 감사했던 건 이거를 80%, 90%, 100% 채워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너무너무 컸어요. 돈이 되는 일 맞나요? 네. 맞아요. 뉴스킨은 이미 30년 동안 너무 검증됐어요. 우리가 회사한테 짐이 됐으면 짐이 되지 회사가 우리한테 짐이 되지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검증된 회사거든요. 내 신용도가 마이너스지 회사 신용도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그 우리만 똑바로 한다면 이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맞나요? 그거 맞아요. 여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확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같이 주어지는 일 맞는지 맞나요? 네.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일 맞나요? 그걸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되는 건 1000% 확신해요. 제 자신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지 그가 못하진 않아요. 이거 그냥 내가 못하는 건지 이건 이미 검증됐어요. 이 회사 시스템이. 돈 플랜을 완벽하게 오늘 들어보시면 왜 돈이 되는지를 명확히 아실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답답하지. 저희 창립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꿈꿔온 뉴스키는 최고의 커미션을 받은 리더를 아직도 한 명도 못 만나요. 40억 받은 사람도 있는데 30억을 넘게 받은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그게 최고의 커미션이 아니라면 도대체 아직은 상상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이 없대요. 그럼 뉴스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곳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 검토하셔야 되냐? 시간도 그렇게 주어지는지 검토하세요. 과연 이 시간을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일인지를 검토하시면 이 시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이 안에 올인하는 거가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뛰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한도 제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다 제 탓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만 변화하면 되는 일이에요. 나만 바꿔나가면 되는 거고 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 일이고. 넘어갔죠? 또 저는 지금 제 현실이 이랬어요. 그때 진짜 울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진짜 하고 싶었고 내가 정말 살고 싶었고 근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절대 이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었을 때 저는 진짜 그때부터 했었어요. 뭘 다짐했냐면 난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돈으로부터 빨리 자유한다. 이 두 가지를 정해놓고 보니까 기회가 기적처럼 막 오던데요. 우리가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명확하게 마음속 안에 결핍이 엄청 강하게 생겼었을 때 그때서야 기회가 저한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는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왠지 아세요? 제가 뉴스킨을 입문하기 전에 전 7년 전부터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어요. 아는 동네 언니로. 근데 안 했어요. 5년 넘게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기회를 안 받아들여줬어요. 왠지 아세요? 현실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한테 원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빡빡하고 힘들어? 되게 행복해 하셔야 돼요. 이제 드디어 볼 줄 아는 눈알이 뚫린 거예요. 눈이 뚫린 거예요. 드디어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거예요. 팍팍하셔야 돼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회는. 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났더니 뉴스킨이 왔어요. 그랬더니 7년 전에 전달받은 뉴스킨이랑 완전히 다르던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전에 그렇게 계속 사업 제안을 받아도 계속 거절했던 내가 어떻게든 저한테 리크루팅 하려고 뭐든지 다 했었어도 제가 거절했던 제가 제 친구의 20초 사업 설명에 여기 나와요. 사업 설명도 20초 했어. 20초. 그 20초 뭔지 알려드릴까요? 야 예서야 네 밑으로 회원가면 다 먹을 수 있어. 너?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네 밑으로 다 먹는다 이러고 끊었어. 근데 김혜경 사장의 강의 자료에 많이 나오죠.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가슴이 저 거기에 되게 눈물 많이 핑돌았거든요. 다 먹자 그 한마디로 선능을 시골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여기 강의장까지 온 내 나도 미친년. 그 다 먹자 한마디 때문에 가슴 뛰었어. 왠지 아세요? 그 친구가 왜 보상을 그렇게 들었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 마진이 원래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다 먹는 거. 그럼 끊었어요. 근데 왜 가슴이 뛰었냐면 그게 운명 같은 모양 기류라는 걸 좀 알아요. 무언가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지금 남자친구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아주머니 왜 아니 아주머니 아니 사장님 왜 하시는 내뱉는 사장님
지금 갑자기 손에 남자친구 두 번째 남자친구 있었어요? 아니죠? 아들. 아들, 남자친구, 아주머니를 혼자 죄송합니다. 원래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저 사생활이 폭로될까봐 지금 뉴스 논란스러운데. 그죠? 자, 우리 손 들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연애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다 결혼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안 돼요, 연애는. 사장님은 남자친구 왜 좋으세요? 왜 좋아하세요? 잘 맞아요? 어떤 게 잘 맞아요? 성격이? 확실해요? 모르겠죠? 그래요? 명확한 이유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 왜 사랑하세요? 그냥 잘 모르시겠죠? 남자친구 왜 사랑하세요?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그러면 대답할 수 없죠. 이게 똑같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뉴스킨에 빠졌어? 모르겠다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게 나는 안다니까. 그게 알아보고요, 세상님들은. 단지 내가 몰라서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보게요. 이런 생각 다 해보셨어요? 여기다 부자 되고 싶어서 오셨죠? 네. 저희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죠? 시간과 돈이 주어지는 부자죠. 그거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네. 비도 오고 꼬물꼬물한데. 자유한다고 결정했어요. 결정. 그리고 나서 뉴스킨을 만나면 결단을 해버려요. 이거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다 공증되고 30년이 넘어.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질문 다시 해볼게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사장님들께서 꿈꿔왔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계십니까를 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잘 살고 있다라면 나는 내가 꿈꿔왔던 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라는 분은 글쎄요. 여기 초대해 오신 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굳이 뉴스킨이 아니어도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그리고 내 삶이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 결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뉴스킨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강의는 사실은 사장님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지 뉴스킨을 검토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뉴스킨 검토하는 자리는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몇천 건 몇만 건 뜹니다. 그거는 진짜 시간만 내시면 얼마든지 알아보실 수 있어요. 난 아직 시간이 저 진짜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시간이 얼마큼 남았다라는 거 여기서 확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까지 살 거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정할 수는 있죠. 살게 해줘야 말이지. 내가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즐겁게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저희가 하루아침에 잘못된 기사들도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인생을 돌이켜 놓고 보면 얼마큼 있는지 저희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뉴스킨을 선택하셨으면 하루하루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뉴스킨 안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스폰서님 벌써 망하네요. 벌써 말일이 왔어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 소리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언제 5년이 넘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직도 1, 2년 된 사람 같아요. 마음은. 근데 벌써 제가 시간이 그렇게 넘었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뉴스킨을 선택할 때 남들이 선입견 받는 일이잖아.
근데 남들이 오해하는 일이잖아. 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말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었거든요. 뭔 걱정이 컸냐면 내가 도전하는 두려움보다 도전한 이들을 지켜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어요. 누군가는 선택했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용기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 된다라면 난 사실 글쎄요 너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과 그때 그 용기가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가끔 가다가 이제 파트너사들 미팅하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그냥 때문에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좋은 자극제를 준다라는 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이 저만의 확신으로 너무 똘똘 뭉친 채 기본기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뉴스킨을 막 뛰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100만원대를 끌고 시작했어요. 100만원대 주변 사바가 다 안 끼요. 가족, 친구 다 등지고 했어요. 다 등지고. 진짜 무식하게 했죠. 심지어 파마넥스? 교육 듣고 좋대. 그러면 부모님한테 다 갖다 때려보소. 막 매겨. 부모님 자꾸 픽픽 쓰러지셔. 못 잃어. 이번에 저희 아버지도 몇 번 쓰러졌어요. 우리 아버님도 장기 막히셔서 응급실 가시고 다 제가 파마넥스 지시던 막 밀어놓고 그냥 무식하게 막 했었어요. 소비자들 처음에 만든 소비자는 다 없어졌어요. 왜 제품이야 다 밀어넣었는데 내가 만든 소비자는 다 뒤집어져. 귀신같이 다 뒤집어져. 비누만 써도 뒤집어져. 그게 저를 다 견디게 되는 힘이야. 오기. 나중에 이게 더 컸어요. 내가 도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도전했는데 그의 성공을 지켜볼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후회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낫겠다. 사실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뉴스킨을 선택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작은 하나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사실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항목들이라니까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이, 그 버킷리스트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직장도 함께 떠나셔야 돼요. 사표와 함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시간과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사장님들께서 지금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벌던 수입 방식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던 시, 내가 자영업을 해서 샵을 닫고 올리고 하면서 벌었던 그 수익으로는 사실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일이. 뉴스킨은 뭐예요? 저는 뉴스킨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 수익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버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벌었던 돈이랑은 다른 수익 형태를 띠는 일이에요. 그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커미션이랑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이제 본사 검토하면서 다 잘렸어요. 뉴스킨을 입문했고 강의를 듣자마자 사업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 초대해줬던 분이 맨 앞자리 티켓팅을 해줬지만 굳이 맨 뒤에 나가는 문 옆에 앉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올라오면서 다단계라는 선입견이 50대 50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확신을 모르는 거니까 이 자리에 뒤에 앉아서 거만하게 들으면서 허튼 소리 하면 튀어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랬던 제가 강의가 끝나기 엔딩 한 10분 전에 완벽하게 뉴스킨으로 그 자리에서 세팅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뉴스킨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본만큼 하는 거예요. 본만큼.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뜨거움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제발 그때 저를 또 돌려줬으면 좋겠기도 해요. 누구나 첫사랑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강의를 결정했고 웅덩이가 들썩들썩 미치겠는 거예요. 심장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일을 만났다는 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그 강사한테 너 이거 사실해야 돼. 협박 있죠.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마음과 동시에
제 모든 명단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다 구원해줘야 되겠다. 구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 다 구해줘야 되겠다. 다 이 마음 드시지 않아요? 처음에 강의는. 그 마음으로 막 빨리 나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마지막에 강사님이 갑자기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해드린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오늘 세미나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러시죠. 그럼 자, 사장님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뭐야? 살짝 이거 불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게 사실이어야만 돼 이 정도였냐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됐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새끼 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 얘기하고 다닐 거야. 이런 남자 선생 20명한테 전화를. 그분들과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그 일을 절규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무식하게 무슨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겠죠. 뭐냐면 확고했거든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 뉴스키는 어떤 분이 잘하시는지 아세요? 이거밖에 없어야 돼. 요쪽 다리도 있을 수 있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공이기 때문에 두 다리 안 돼요. 두 발이 쏙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 이거 여야만 돼요.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나는 뉴스킨 아니어도 돼. 난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뉴스킨 아니어도 돼. 이런 분이라면 여기에 그렇게까지 올인하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전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됐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고 중간중간에 저도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걸 왜 만났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속편하게. 그런데도 또 혼자서 고민을 해보고 이걸 또 처음부터 다시 다 돌려보면 뉴스킨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수원 갈 수 있는 이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더 깊게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희는 수익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에요. 수익의 형태가 바로 바뀌어요? 아니요. 반드시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전에 하는 일은 시간을 주면 돈과 맞바꾸는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주면 그대로 자산으로 남는 일이에요. 맞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쌓이는 일이라고요. 내가 시간을 준 만큼 쌓인다고. 시간을 많이 준 만큼 쌓여요. 그럼 이 일은 많이 시간을 준 분들이 성공하겠죠? 많이 잘돼 계시겠죠? 그분들이 훨씬 권리소득이 많겠죠? 이거는 그 소득 구조라는 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대상품을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이 주는 소득이 권리소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한 것도 너무나 컸지만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로는 레버러지 때문에 저는 확장. 레버러지 확장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같이 정말 가진 거 없고 줄 거 없고 스펙 없는 사람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든든함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든든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굉장히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구나. 여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남의 성공을 도와야지만 내가 확장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더 이상 안 할 이유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갈급한 저는 남을 이용해도 할까 말까인데 남을 도와야 성공한다. 그래야 내가 확장된대. 이보다 이 세상에서 더 존경받고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거죠. 확장 시스템이 뉴스킨 안에서 이 확장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시면 뉴스킨 1, 2, 3년 안에 다 그만두는 거 아세요? 3년 안에 다 집에 가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만약 30일 동안 일월이 매일 2배씩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게 책의 질문이에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당연히 2배씩 늘어났죠. 이렇게. 다섯째 날 되니까 16원이 됐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2배씩 공을 늘려서 30일이 된 거예요. 30일 정확하게 이 1원이 10억이 돼요. 자, 우리 뉴스킨은 어떤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10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눈을 키우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1원, 2원, 4원 벌 때 집에 가요. 그래놓고 안 돼요, 뉴스킨. 바보야, 바보. 장님이야, 장님.
저 솔직히 말해서 3년 안에 해보다가 요새 안 됐냐고 집에 가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만둘 때는. 저 그분 보상 100% 모른다고 생각해요. 보상을 알면 그만두는 게 더 돌아요. 어떻게 이걸 알고 그만둬? 집에서 잠이 올까요 이거 그만두고? 이게 로또가 아니라니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내가 4원을 벌고 있으니까 일이 4원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지금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전 입문하자마자 2달 동안 보상만 풀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커미션을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풀었어요. 종이가 빵꾸 날 정도. 이게 납득이 되니까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보상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부터 다시 넘어가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무슨 눈을 키워야 된다고요? 뒤에 이거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사업 절대 10년 이상 해보지 않고 된다 안 된다 소리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 좀 괜찮은 일 같아. 그리고 저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라면 도전해보고도 싶어. 아직까지 뭐 지금 강의하시는 분처럼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우리 스폰서처럼 엄청난 꿈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게라도 지금부터 출발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한테 드리는 소스예요. 자,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심플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노하우를 지금 다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눈 반디 뜨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 지금 실물로 보고 계시죠? 이뻐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인스타가 그렇게 못생기게 나오나 봐요. 인스타 왜 그렇게 찍냐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고 다니냐 이런 소리 더 많이 들어서 실물이 나요? 그래도? 네. 저 뽀샵 금지예요. 저는 다 쌩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 보세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다이어리 맨 앞장에 두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언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 믿고 쓰세요가 저는 모든 사업 설명 대본을 푸는 거예요. 전부예요. 확신을 먼저 준 뒤 드르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그때 데몬스트레이션이 들어가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의 기가 막힌 아이템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을 누가 증명한다? 내가 증명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고 당기고 제 얼굴을 유지하면서 다니는 게 사실 이 사업의 첫 번째 보여줄 수 있는 겉으로 변할 수 있는 1번.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이거 보여줬더니 에이 언니 수술했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드려요.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실리콘이 들어있어요. 이때도 한 거고 이때도 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왼쪽도 한 얼굴이에요. 놀라시겠지만 근데 이때 180도가 갈바닉을 2달 동안 매일 관리를 했거든요. 갈바닉을 매일 했어요. 2달 동안 매일 했더니 얼굴에 부종이 싹 빠지던데. 그래서 갑자기 근육이 정리가 되면서 내 숨은 라인이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도 저 얼굴 보시면 알겠지? 얼굴 되게 뾰족해요. 저는 바깥에 필드 나가면 언니 얼굴형 되게 부러워요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갈바닉으로 다 만드는 얼굴이에요. 근데 갈바닉이 뼈를 못 깎아요. 만약에 뼈가 상하기 시작하면 그건 병원 가세요. 저도 갈바닉은 안 돼요. 뭐 코를 세워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성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형을 해야지 안 해요? 자연 그대로가 다 착한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사업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 코를 해봐. 갈바닉으로 코를 못 세워. 그러니까 코는 좀 해봐. 뭐라도 좀 해봐. 저 매일 소리 되게 많이 그래 뭐라도 깎아봐. 가서 뭐 좀 해봐. 가르마라도 바꿔봐. 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형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 끄는 거예요. 여기 그만해야지 2개, 3개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자, 첫 번째 나를 이렇게 만든다. 자, 두 번째
여드름 사진도 빠져나왔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여드름이 엄청나게 평생 화농성으로 되게 고생한 친구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좋아지게 만들어드렸어요. 피부를 매끈하게 6개월 동안 걸려서. 그래서 얼굴이 완벽하게 바꿨거든요. 내가 바뀐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자, 그게 다예요. 내가 바뀐다. 그 다음 누군가를 바꿔준다. 자, 그러면 바뀐 분은 사업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한 매니아로 남아 계시죠. 자, 그 두 가지를 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팀과 함께 광고한다. 이게 전부예요. 나 혼자 광고하면 광고빨 계속 먹혀요, 안 먹혀요? 광고 모델이 많아야 되겠죠? 이 일은 내 팀에 광고 모델이 얼마나 많냐 게임이에요. 이건 다 뉴컬러로 메이크업 한 거고 저희끼리 광고 촬영한 거예요. 다 뉴컬러로 화장한 거예요. 이걸로 마케팅해서 뉴컬러로 되게 많이 홍보했어요. 이것도 립스틱을 눈에 바르고 표현을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거 잡혀가요. 그게 진짜로 하고 다니면 잡혀가. 사실 이게 단 것 같아요. 따로 뉴스킨은 그냥 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게 사실 내가 브랜드화가 되는 거고 결국엔 팀이 브랜드가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브랜드가 먼저 되고 남을 브랜드화 시켜주면서 그와 함께 팀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뉴스킨은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7살이라는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하는 것도 사실 못 보셨어요, 엄마가. 근데 사실 27살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해야 되나? 사실 근데 엄마 때문에 결혼을 아직 그때 저 남편이랑 내가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결혼을 그냥 결정하는 거? 그런 건 사실은 너무나 위험했던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은 결혼해서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안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 엄마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금기어요, 금기어. 이때 충격이 사실은 잘 안 가시거든요. 유방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많이 아프셨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엄마를 보면서 뭐가 많이 결핍이었냐면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웃을 일이 없다. 엄마가 아픈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엄마가 아픔으로 인해서 가족이 슬프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났을 때 이제 저도 31살의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결혼을 할 때쯤에는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는 제가 그때 그 구내 사장이랑 헤어졌을 때 10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잠깐 헤어진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1년 6개월이 헤어져 있는 기간이었는데 제가 저 남자를 다시 잡았던 이유는 저희 엄마 유언 때문이었어요. 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솔직히 택한 것도 있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거 오늘 처음 들은 걸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얘기 안 했어요. 안 그래도 지잘나면서 사는데 이거 듣고 나면 누가 임마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아, 징글징글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얼마나 내가 사랑해주니, 얼마나 내가 예뻐해주니. 내가 징글징글해서 이제 그런 소리 안 하는 건데 그냥 엄마로서의 본 남자의 모습 중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이 남자를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택한 것도 더 커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라갔고 식장에 입장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농협에서 결혼했거든요. 농협 금왕리 농협에서 결혼을 아니 막 그런 거 없었어. 우리 결혼도 되게 웃기겠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사실은 성격이 막 뭐 이렇게 갇히고 이런 성격도 아니고 드레스도 혼자 보러 갔어요. 신랑은 일이 바쁘니까 드레스 혼자 보고 오빠 다 이거 골랐다 이러고 오고 결혼식 날 봤어 내 드레스를. 그 정도로 막 성격이 그런데 뭐 숟갈 뭐 살림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집에 채우는 스타일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때 농협에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걸어 들어가는데 너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빵 터져버리는 게 아빠가 혼자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빠의 빈자리. 그래서 들어가는데 얼굴이 오징어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꿈꿔왔던 건 그래도 일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예쁘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짝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했는데 오징어한테 도착할 때까지 막 윤서 막 사진 다 바보 같아. 결혼 사진 너무 싫어. 아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그날 진짜 태어나서 너무 많이 운 것 같아요. 사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멀쩡한 사진이야. 다 수술되는데 코도 부어있어요. 계속 울어서. 근데 그때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제가 이제 그런 고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에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많이 됐을 때 어떤 한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거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완전 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이미 엄마가 떠났잖아요. 이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사장님한테 그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끄어드리겠습니다. 난
용서해줄 수 있겠니? 엄마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줄게. 영상 보고 느껴지는 게 좀 많으셨어요. 저는 사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딱 저렇게 하고 있었을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보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게 나는 괜찮다 이거 나는.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도 제가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빨리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았어요.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시집을 혼자 갈 거라고는 엄마가 없는 자리에 걸어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채용 씨 보신 분 계세요? 저한테 인생책인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 책의 제목이에요. 여기에는 호스피스 그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환자 1000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거죠. 다 그 삶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환자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면서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다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 그 25가지가 겹친 항목들을 모아서 적은 책이거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더 강력하게 살아내야 되겠고 더 강력하게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빨리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다짐하게 해준 책이에요. 결국엔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은 너무 사소한 가족들과의 시간이었구나. 내가 지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작은 것들이었구나. 근데 그걸 빨리 내가 일어나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빨리 우리가 이뤄내서 돈과 시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했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을 저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일깨움을 준 책이에요. 거기에 제가 정말 공감이 갔었던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갔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갔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건 제가 공감한 파트고요. 나머지 25가지 항목 중에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 단 하나도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런 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엔 이 사소한 것들이 인생의 막바지가 왔을 때 굉장한 후회로 남는구나.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소한 거 저희는 다 하면서 살아요, 사장님들. 이 사소한 거 나중에 후회로 남지 말고 저는 지금 후회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엄마가 오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안 해줬던 거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지금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가족한테는 그런 마음 아픔이 저한테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반드시 의미 없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도구를 택하시고 그 도구가 완벽하다라는 게 검증이 되신다면 우리 2학년 빨리 성공해요. 빨리 성공해서 진짜 가족들이랑 그런 걸 누려봤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되게 자주 만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저희 부부한테 주어지니까 아버지랑 커피숍에서 티타임 할 시간도 있고 가족이 다 같이 카니발 사서 봉고차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우리 부부가 시간에 쫓겨서 어떻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꼭 그런 걸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누수킨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셔서 저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정말 오늘 집 미션 안 해도 수인 것 같아요. 오늘 경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